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진짜 광풍이라고 해도 아마 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거의 난리 일색이에요. 뭐 20대, 70대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10대, 80대도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주식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투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10대가 그리고 80대가 뭐가 답답해서 주식시장에 기웃거리겠습니까? 주린이나 주생아란 말이 너무 흔한 말이 되어버릴 정도로 계좌를 투고 주식을 사는 일을 아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제 주식시장은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운 일을 봤을 겁니다. 주식시장 보세요. 이게 어제 시장의 도표거든요. 1일 변동폭이 170.04포인트입니다. 170.04포인트. 1일 변동폭이. 이게 이틀 만의 변동도 아니고 하루 동안에 170.04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3096.19까지 떨어졌다가요,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3266.23까지 올랐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죠. 시장의 변동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시장을 누가 주도를 하느냐? 바로 개인 매수자들이 주도를 합니다. 개인 매수자. 앞서 말씀드렸던 10대, 80대까지 온 연령대에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개인이 주식을 무려 4조 4,921억 원이나 샀어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반면에 외국인은 7,259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걸 실현한 거겠죠. 기관 투자가도 지금 순매도를 했어요. 3조 7,432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관도 이익을 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미들, 동학개미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 개미들은 계속 지금 사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대고 있다. 야, 여러분, 2021년 1월 11일 아마 역사에 남을 날일 겁니다. 4조 4,921억 원이라는 자체가 말입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2조 2,206억 원이었거든요. 이거에 거의 뭐 2배가 넘습니다. 2위보다는. 3위보다도 2배가 넘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변동폭이 크니까 모두들 야, 이거 괜찮을까? 앞으로 이게 시장이 계속 좋아질까? 이런 두려움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시아 시장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요,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 큰 손들 있잖아요. 큰 손들이 경고 정도가 아닙니다. 경고 정도가. 월가의 그래도 투자 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GMO죠. 이게 공동창업자 제러미 그랜슨. 이분은요, 역사의 길이 남을 붕괴가 온다, 이런 엄청난 표현을 썼습니다. 엄청난 표현을. 아마 예언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예언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할 만큼 말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그대로 빌리면요,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그러면서 그 서한 내용에 급기야 거품이 전설 수준으로 부풀어 올랐다. 극단적인 주식 고평가와 폭발적인 에 가까운 가격 상승.
광봉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투자자들의 행태,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곧 몇 안 되는 역사적 붕괴를 곧 목격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그랜슨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도이치방크나 혹은 프루덴셜에서 투자 책임자로 일했던 분이 있어요. 에드 야데니라는 나름대로 투자의 거물이죠. 이분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지금 현재가 1998년에서 2000년까지의 닭한 버블에 준하고 있다. 당시 나스닥은 200% 넘게 올랐는데 지금 증시가 바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지표가 과열되어 있다는 모든 지표가. 이런 시장의 종말은 대부분 붕괴밖에 없다. 멜트다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붕괴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다가 칼 아이칸 이야기하니까 현대 자동차에 쉽게 말하면 헤지펀드로 투자했던 사람, 그리고 KTNG에 헤지펀드로 투자했던 사람, 이해 굉장히 쉽게 되시는 분이죠.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아마 고통스러운 조정이 예상된다. 이런 말까지 썼고요.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랠리와 과도하게 평가된 주식시장을 봤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지금이 다르다.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다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이 말이 실현된 적이 없다. 항상 똑같았다. 무슨 말이냐? 주식이 폭락했다 이 뜻입니다. 주식이 폭락했다. 물론요.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코로나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붕괴가 온다는 것은 어쩌면 과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요. 주식시장이 과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떨까? 딱 하나의 지표만 보자고요. 딱 하나의 지표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어떤 괴리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자산은 지금 폭등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은 폭등하는데 실물경제, 기업의 이익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수출 점검하고 소비 점검하고 기업의 투자 점검하고 이런 것보다가 딱 하나의 지표만 보면 와, 우리 경제의 실물이 굉장히 나쁘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여러분 보세요. 실업급여가 작년 1월이에요. 작년 1월 7,340억 원이었어요. 실업급여 한 개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실업급여가 평균을 내면 한 달에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 쫓겨나온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뒤집어서. 회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실업자를 계속 양산하고 있어. 한 달에 그것도 1조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내줄 정도로 실물경제는 꽈당이라는 거. 꽈당.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2019년도 사실 경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실업급여가 8조 913억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1조 8,552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4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에. 그럼 작년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폭등하고 또 폭등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실물 경제는 그야말로 아작이 나고 있는데 과연 자산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과열로 치닫는 것 정상적인 거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장에서는요, 아직도 오른다는 사람들이 대세예요. 왜냐하면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과 예금을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쉽게 빼낼 수 있는 돈이 1932조예요. 이거 한국은행의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보면 184조 원가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10%만 주식시장에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190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뻥 하고 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게다가 저금리 기조 속에서요, 예금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장기 저축성 예금이 319조였거든요. 319조. 2019년하고 비교해 보면 14조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저축성 예금은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으로. 여기다가 신용융자는 또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보면요, 신용융자 금액이 20조 3,200억입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도 지금 융자만 4일, 5일, 6일, 7일 4일 만에 4,500억가량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죠. 대출도 엄청나고 정기예금도 줄어들고, 그래서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다 만들어 놨으니 이게 주식시장이 난리도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세요. 투자자 예탁금이 2019년 대비해 보면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거의 2배죠. 65조 5,227억 원이에요. 신용융자도 보면 2배가 거의 2배, 2019년에 대비해서 2020년이 2배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20대, 30대, 50대 할 것 없이 대체로 투자할 생각이다, 반드시 투자할 생각이다 따져보면 20대, 30대는 75%가 주식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50대는요 67%가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20대, 30대, 50대는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20대, 30대에서는 75%가 투자하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주식시장은 과열로 아마 치닫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특이한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도표인데요. 하루의 변동폭이 170.04라는 변동폭 말입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변동폭이 심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개미들이 말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하락에 배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명 곧버스라고 들어보셨죠? 곧버스는 주식을 하락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쉽게 말하면 선물 인버스예요. 선물 인버스. 이거는 하락분에 2배를 줍니다. 2배. 예를 들어서 주식이 그만큼 하락하면 그 하락분에
2배를 주는 게 이게 하락장에 배팅하는 곧버스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곧버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곧버스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버스 상품인데 순매수가 개인의 순매수가 2위였어요. 3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천을 돌파했을 때 7일에는 4위 420 죄송합니다. 12위네 12위. 예. 지난 6일에는 12위 384억 원 12위입니다. 예. 7일에는 423억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8일에는요 1176억 원이 1176억 원 2위까지 올라갔어요. 2위까지. 이 말은요 이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락장에 배팅하는 개미들이 늘어났다. 그러면 개미들도 이 시장을 굉장히 거품이 크다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된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롤러코스터 변동폭이 하루에 170.04포인트나 날 정도로 굉장한 투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투자의 대가들이 역사적인 붕괴가 덮친다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개미들의 모양새도 지금 곧버스에 투자하는 모양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락장에 배팅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투자가 굉장히 유의되는 다시 말해서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없다고 이게 급하게 주식시장에 진입하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여기에서 소통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요. 주식시장은 쉽게 말하면 지식이 없으면 주식시장은요. 그야말로 돈을 갖다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늘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지 주식시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이 투자한다고 주린이가 돼서 따라가든가 주생아가 돼서 주식 신생아란 뜻입니다. 주생아가 돼서 넘치는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무색하게 됩니다. 있는 퇴직금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